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수의강의 김정철입니다. 자, 요즘 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죠. 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병권 대표로 나오고 있는데 제 이름은 김정철입니다. 지금 약간 요게 맞죠. 요게 맞습니다. 요게 맞는데 요즘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또 사격에서 또 금메달 땄다고 합니다. 경제방송인데 갑자기 올림픽 얘기 왜 하냐? 우리 수익률 올림픽이 이 자리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올림픽, 자,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팍스기 TV가 최고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전문가분들이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한 주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수익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또 좋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또 이번 주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이번 주 이슈와 이벤트가 너무나 많은 한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역시 좋은 전문가분들과 좋은 종목으로 수익률 잘 내시라고 지난주에 어땠는지 한번 성적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고 금운동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현지 캐스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진행의 진현지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수익률 대회를 펼쳐서 1위를 한 전문가님만 이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주식 시황, 주식 섹터,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그럼 저희 방송 운영 방식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되냐면요. 파스경제TV 톡톡한 주선생과 주식의 봄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평일 오거래일이죠.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총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문가 개인 소통방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라인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한 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집계 종목 수는 5개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7월 4주차 누적 수익률 순위를 알아봐야겠죠. 5위부터 1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한 전문가님은요. 바로 뛰어난 시황과 이슈 분석 그리고 라인 매매를 통해 꾸준히 누적 수익률을 올리고 계시는 김동희 전문가님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40.4%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SG로 16.1%, 그 외 종목으로는 HD 현대건설기계, 우리바이오로 수익률을 내셨습니다. 자, 그럼 4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좋은 종목을 쏙쏙 발굴해내시는 분인데요. 바로 박노주 대표님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44.7% 기록하셨습니다. 최고 수익률은 갤럭시아 SM으로 18.4%, 그 외 종목으로는 오성 첨단 소재, 라이프 시멘틱스로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월간 누적 수익률은 173.2%네요. 다음 3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상위 1% 전문가님들이 모인 팀인데요.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 김모네 칼리로 활동하고 계신 오늘 출연하실 김정철 본부장님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46.6%고요. 최고 수익률은 펩트론으로 기록하셨습니다. 23.6%입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효성중공업, 삼양식품으로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2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우리 프로그램에 합류하신 차트 마스터님이십니다. 차트 마스터님은 전통적인 차트 기법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분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48.2%를 기록하면서 2위를 하셨습니다. 최고 수익률은 부산산업으로 16.4%, 그 외 종목으로는 SY스틸텍, 워트로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도 만나봐야겠죠. 1위를 하신 대표님, 바로 최병권 대표님이십니다. 20년 경력을 자랑하면서 아주 내공이 상당한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52.9%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블루엠텍으로 기록하셨습니다. 15.1%고요. 그 외 종목으로는 오성첨단 소재, 샤페론으로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월간 누적 수익률은 무려 165.2%나 되네요. 자, 이렇게 1위를 한 최병권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52.9%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2위는 차트 마스터님 48.2%, 3위는 김보냉 칼리의 김정철 본부장님 46.6%, 4위는 박노주 대표님 44.7%, 5위는 김동희 전문가님 40.4% 수익률 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1위는 최병권 대표님이 차지하셨습니다. 종목 수익률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최고 수익을 낸 종목은 블루엠텍이고요. 수익률 15.1%입니다. 또 오성 첨단 소재로 13.9%, 샤페론으로 11.7%, 한중 NCS로 6.9%, SY 스틸텍으로 5.3%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수익률 어떻게 기록하신 건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하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제가 동메달이네요. 제가 동메달이고, 자, 은메달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예, 은메달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차트마스터님이라고 새로 오신 분인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메달은 차트마스터님, 금메달 최명훈 대표님, 자, 최명훈 대표 반갑습니다. 금메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금메달 따셨네요. 지금 올림픽 기간이라. 우리나라가 요즘 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격에서 우리나라 사격, 양궁, 펜싱, 가만 보니까 이렇게 그 뭐 가지고 뭐 무기 들고 싸우는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펜싱이랑 뭐 이런 거. 하지만 우리의 무기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바로 최명원 대표님의 엄청난 이 오랫동안 증거 없게 원담아 오신 그 내공. 네. 그 내공을 무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무술로 싸우는데 최명원 대표님 내공으로 싸웁니다. 내공, 그 무기가 이제 내공인 거죠. 네. 갑자기 올림픽하고 비교해서 좀 얘기해봤는데 요즘 올림픽 분위기 좀 내보려고 그래요. 올 시작이 너무 오랜만에 올랐어요. 네. 자, 이게 반등이라는 게 와 이렇게 반등이 안 나오나 했는데 오늘 약간 그러니까 시원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그래서 최근 반등 중에는 그나마 좀 시원한 편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해보면서 시장이 지난주 월요일만 돼도 분위기 되게 안 좋았는데 맞아요.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최명훈 대표님 시장 간단한 관전평과 함께 간단한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뭐 사실 그동안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전에 나왔을 때 했던 얘기가,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또 많이 동의하셨던 얘기가, 시장이 그 마지못해 오른다. 미국 시장이 오르니까 정말 마지못해 오르고 하락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을 말씀드렸었는 적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하니까 우리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 우리 증시의 기초 체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하락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또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상황을 쭉 이렇게 접해 보니까 지금은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어떤 그 전력 관련주나 그다음에 또 뭐 그밖에 이제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실적 얘기를 하면서 피크아웃 논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실적이 좋긴 하지만은 앞으로는 글쎄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나오면서 하락을 좀 하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결국은 테마성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트럼프가 이제 피격을 당하면서 그 미국 대선 구도가 급변동을 했어요. 그래서 급변동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용트림을 하거나 뭐 변동성이 좀 커지거나 이런 상황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난 방송 때 제가 출연할 때 말씀 좀 드렸던 게 바이오 쪽을 좀 많이 노리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때 히든 종목으로 제가 ABL 바이오까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 바이오 쪽이 지금 최근에 좀 심상치 않습니다. 뭐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가고, 또 중소형 바이오 쪽도 뭐 지금은 막 뭐 임상 시험이나 여러 가지 내용 가지고 급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수세가 그만큼 붙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그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가던 어떤 실적주들,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조금 쉬는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테마성 종목들, 그다음에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단기 급등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것이 제가 수익이 높게 나온
어떤 그 포커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소감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제가 한 번 더 출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중대형주보다는 테마성 종목을 또 노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출연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께서 수익을 내시려면은 지금은 테마성 종목이나 좀 이슈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단기 대응으로 가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시장 좀 재밌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사실 이제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 안 들어오다가 오늘 좀 순매수 들어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오늘 엄청 강세가 될 거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뭐 적당히 강세됐는데 오늘 좀 재밌었던 게 투신에서 선물에서 순매수 꽤 많이 들어왔고 요즘 최근에 또 비트코인 장난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죠. 절대 팔지 마라 비트코인. 그러면서 그냥 비트코인이 지금 1억 달러를 다시 1억을 우리나라 또 1억 원이죠. 1억 원을 다시 넘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으로 약간 좀 시선이 쏠리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은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한 종목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뭐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도 있고 상당히 좀 이게 많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되게 이제 너무 좋아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전략을 이제 자세히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자세히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더라를 알아야 그 템포를 계속 유지해서 가든지 아니면 시장이 좀 바뀌어서 좀 다른 부분을 좀 찾아보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지난주에 가장 수익 좋았던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다. 그렇죠. 라는 거를 우리 이 방송의 취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또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범 대표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변이 없는 날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삐끗해가지고 제가 잘 나가다가 네. 조모가 나 삐끗했어요. 삐끗해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드냐면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된다. 이게 올림픽 같다 일단. 네. 단 한 번의 실수가 순위가 이렇게 바뀌는. 자꾸 이렇게 올림픽과 엮으시는. 올림픽 요즘 올림픽이 약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차피 그 파리 올림픽은요 그 아시잖아요 그 한 12시 넘어가야 그때 밤 12시 넘어가 그때부터 경기하고 3시 정도 새벽 3시에 막 그런 거 해요. 어차피 잠 다 잤어요. 어차피 이거 오늘 이 주식시장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최명훈 대표님 전체적인 수익률 한번 알아보고 한번 지난주에 수익률 어떤 종목들이 좋았는지 그 종목은 도대체 어떻게 잡은 건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지난주 누적 수익률 1위를 하신 금메달을 따신 최병곤 대표님 어떻게 수익률 기록하신 건지 수익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수익률 뜯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고 수익률 내신 게 블루엠텍입니다. 블루엠텍으로 15.1% 수익률 기록하셨고 오성첨단 소재로 13.9%, 샤페론으로 11.9%, 한중 NC엔스로 6.9%, 또 SY 스틸텍으로 5.3%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일단 보면 가장 먼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블루엠텍이잖아요. 블루엠텍 어떻게 기록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지수 흐름이 안 좋았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선전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요. 블루엠텍의 공략 포인트 어떻게 잡으신 거고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비만 치료제 쪽이 이제 그 앞전 타이밍에서 상승이 좀 상당히 강했었는데 역시 뭐 그때 같이 소개드렸던 삼천당 제약이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페트론 같은 종목도 핵심이었는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좀 뒤에서 좀 따라가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이후에 이렇다 할 이슈가 없어가지고 주가가 계속 내렸습니다. 요새 신규 상장주들 보면은 막 40일 연속 내린다든가 모르겠어요. 시장이 신규 상장주 시장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 이제 결국은 뭐 개인 투자자들 손해지만은 신규 상장 시장에 어떤 신규 상장을 하려는 기업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전체가 다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블루엠텍은 비만 치료제 쪽 관련주로 하여튼 뭐 최근에 주가가 상승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흐름이 좋았다기보다도 매도 타이밍을 좀 잘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 종목은 이 앞쪽에 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이 꽤 강했었습니다. 그때 7월 달 초부터 이제 꽤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7월 중순 들면서부터는 힘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내린 상태였고 아직까지는 매수가 좋았으니까 이제 저점 매수를 시도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더 시간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7월 25일 날부터, 지금 23일 날부터 상승이 좀 강해서 24일까지 상승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때 타이밍을 이제 전고점 저항을 예상하고 여기서 매도 타이밍을 잡은 게 매도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주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으로서는 이 종목의 흐름이 아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제 다시 좀 강해지려면은 역시 삼천당 제약이 주가가 조정을 좀 중기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요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이 좀 강해지는 시점, 요 시점하고 맞물리지 않겠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도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오름세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좀 대응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좀 힘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향후 진행을 보고 다시 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사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태병권 대표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이제 비만당뇨 치료제보다는 그 다른 종목 하나 또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ABL 바이오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ABL 바이오가 사실 오늘 또 4% 정도 올랐어요, 오늘. 그렇죠? 그렇죠. 전고점을 지금 넘어가려고 네. 준비 중이죠. 지금 고점 지금 정고점 트라이인데 그래도 다음 주도 또 수익률 상위권 하지 않을까? 지금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다시 한번 그래서 노려보시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또 월간이거든요. 월간, 네. 월간인데 월간 수익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저랑도 좀 나서 제가 따라잡으려면 상한가 하나 맞아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최명 대표님이 지난번에 가지고 히든 종목도 지금 수익률이 괜찮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가지고 이 히든 종목이나 뭐 비만당뇨 치료제 요쪽인데 비만당뇨 치료제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좀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약바이오 올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도 지금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걸 노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 노려야 되나요, 이걸? 지금은 이제 삼천당 제약이 네. 매수가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비만 치료제 쪽은 좀 길게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좀 시간을 두고 다시 또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장주가 삼천당 제약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밖에 이제 새로운 바이오 쪽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형 쪽도 지금 급등세를 많이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터무니없게 상승을 하긴 하지만은 세력주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주가가 지금 막 급등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새로운 바이오 쪽을 아무래도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뭐 좀 이따가 제가 이슈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네. 역시 바이오 쪽이 지금 시장의 좀 대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곧 금리 인하가 뭐 이번 주 FOMC 때 이제 이번에 내릴 것 같지는 않지만 다음번 FOMC 9월에 내릴 거면 미리 한 7월에 다음번 회의 때 내려볼까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말 나오면은 사실 바이오들한테는 또 이게 또 호재란 말이죠. 그래서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거기서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최명 대표님 뒤에 이슈로 또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럼 혹시 오늘 히든 종목도 바이오일까요? 그렇죠. 약간 그런 쪽으로 바이오입니까? 봐야 되겠죠. 제가 잘 맞춥니다. 제가 네. 이런 거 잘 맞춰요. 네. 이런 맞추는 거 올림픽 없나? 이거 제가 금메달 땄을 것 같은데. 여튼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로가 최근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최명 대표님 지난번에 가져온 히든 종목도 제약바이오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블루엠텍 같은 이제 비만당뇨 치료제도 일단 1차 시세에 나왔을 때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타이밍을 또 노린다고 하니까 다음 타이밍은 또 다른 바이오 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오늘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오늘 히든 종목이 뭔지 제약바이오 종목이 뭔지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와 함께 그 다음 종목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요. 우리 20년 경력의 최병건 대표님의 매수 타이밍과 전략에 대해서 알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유망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또 매도 타이밍과 또 나는 실시간으로 매매 포인트를 함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성 첨단 소재인데요. 이 종목 사실 본업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관련된 업황이 좋지가 않은데 오성 첨단 소재가 대마 합법화 관련주기 때문에 급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공략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병건 대표님, 공략 포인트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대마법이 이제 합법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이고 관련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내가 당선이 되면은 대마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합법화를 시키겠다. 물론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즐기는 대마초인지 의료용 대마초인지 요거는 조금 애매한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 전체 주에 대해서 다 합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상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지 않아도 아프다 그러면은 대마초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대마초의 합법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대마초의 의료 성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던 기업들이 결론적으로는 뭐 득을 볼 거다 이런 식의 논리가 펼쳐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 상승 흐름에서는 사실 원래는 우리바이오라는 주식이 더 빨랐어요. 우리바이오라는 주식이 더 상승이 강했고 그 뒤를 오성 첨단 소재가 따르고 있었는데 제가 뭐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이 우리 증시에는 단기 과열 완화 장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상승을 넘어서게 되면은 3일 동안 단일가 거래를 시키면서 30분에 한 번씩 거래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오르다가 한쪽이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발동이 되면서 단일가로 묶이게 되면은 거래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단타성 수요들이 다른 경쟁 종목으로 옮겨가 버리기 때문에 이 경쟁 종목이 나중에는 상승을 더 빨리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나와요. 과거에도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오성 첨단 소재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우리바이오를 노리다가 그쪽이 단일가를 묶여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오성 첨단 소재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요. 투자자들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저 종목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 종목이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 종목을 살려면은 나는 좀 조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가격이 마이너스권으로 좀 크게 내릴 때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매수 시기를 미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테마주는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연속으로 오르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거래량이 늘고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급격하게 늘면서 대기 매수세가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나도 사야지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마이너스권이나 큰 폭의 하락을 기다리면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을 분봉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주가가 연속 급등을 하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밀리는 타이밍 있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날 갭 상승을 해버려요. 그리고 갭 상승을 하고 또 좀 밀렸다가도 크게 밀리지 않고 또 매수가 금방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그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다시 상승한다든가 이런 흐름이 없고 잠깐 밀렸다가 바로 올라버리기 때문에 좀 과감한 공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 방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가 좀 밀리는 이 타이밍 여기서 바로 공략을 했던 것이고요. 뭐 지금 현재 시장에 앞서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테마성 종목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러한 공략법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좀 과감한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개인들이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커스를 잡기가요. 그래서
꼭 커뮤니티 방에 오셔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얘기를 들으시고 언제쯤 사라 이런 얘기까지 들으셔야 적절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꼭 방에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대마 하면 대마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거 이거 방송상에 얘기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여러분 그 대마에도요. 좋은 성분하고 이렇게 나쁜 성분이 있어요. 그 좋은 성분만 해가지고 의료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대마 그 떨 이런 거는 그 나쁜 성분 가지고 이게 흡입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거하고 약간 다른 대마도 이제 좋은 성분이 있거든요. 그 좋은 성분만 가지고 이제 그걸 뭐라고 하는데 그 제가 까먹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대마를 연구해 보면 아마 그 대마 성분 자체가 이렇게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의료용으로 상당히 효과가 높아요. 이게 엄청난 효과가 높아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합법화를 할 경우에는 이런 것 좀 쓸 수 있는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이런 처방이 있다면 쓸 수 있는 게 그런 형태로 변화하는 거를 이제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이제 대마 합법화 연구를 많이 했던 대마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던 이제 회사들이 먼저 주가가 오른 거고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아까 우리 최명 대표님 얘기한 우리바이오나 이제 방금 얘기한 오선 첨단소재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의 향후 이제 전망도 사실 이거는 이제 사실 대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지지율이 둘 비슷하거든요. 네. 비슷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고 붙이고 있는 비트코인 쪽도 지금 최근에 계속 좋고 그리고 대마 해리스 부통령이 정치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이 대마 관련주도 좋고 이렇게 좋다 보니까 둘 다 지금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가 갈지는 사실 누가 이길지를 미리 알아야 돼. 미래를 알아야 되는 타임머신하고 갔다 와야 돼요. 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어느 때 잘 들어가고 어느 때 딱 손절하고 어느 때 목표가를 잡고 이런 대응이 중요해요. 아니 종목은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종목은 다 우리 시청자 다 알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뭘 모른다 우리는 대응 전략. 주식은 예측보다 뭐다? 대응이다. 대응 전략.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응을 반드시 원하시는 분들 반드시 우리 최명근 대표님 커뮤니티 시청자 커뮤니티에 같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런 대응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참여하고 안내와 함께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종목 하나만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말씀해 주셨듯이 유망한 종목이라 할지라도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략을 하고 싶다,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커뮤니티로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방송이 7월 4주차 지난 누적 수익률 1일 나신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 방송인 만큼 꼭 매매 포인트를 알아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 샤페론입니다. 이 샤페론도 제약바이오에서 최근에 비만 당뇨 치료제로 계속 각광받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샤페론으로 11.7% 수익률 내셨거든요. 공략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하고요.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병건 대표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최근에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도 사실 뭐 명확한 어떤 상승 포인트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후속 매수가 좀 더 들어올지는 아직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여러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테마성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잠깐 밀리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수해서 거기서 반전 나올 때 빨리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썼고요. 이제 그 타이밍이 연속 급등하는 이 타이밍에서 눌림목을 공략을 한 거고, 좀 더 제대로 된 상승을 하려면은 역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재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일봉상의 주가 진행을 쭉 보시면은 장기간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 상승 흐름으로 다시 제대로 된 움직임을 가지려면 이 추세를 벗어난 상태에서 좀 더 강력한 매수가 여기서 한번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단기 대응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향후에 이제 이쪽에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다시 재공략할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오 쪽에 시장에 매수가 몰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포커스가 돼서 뭔가 이슈가 있다든가 아니면 임상 시험이 됐다든가 또 뭐 기대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로 매수세가 확확 몰려주는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기 조정을 거쳤더라도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흐름이 좋아지면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려서 수익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샤페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비만당뇨 치료제라고 좀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종목, 기술적 흐름에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이게 좀 맞는 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은 절대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접근하는 거는 저 역시도 좀 약간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병원 대표님 워낙 좋은 타이밍에 좋은 공략을 하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병원 대표님이 예전에 수익이 났던 종목들을 다시 재공략해서 수익 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샤페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 아직 이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 나오는 흐름이나 이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좋은 타이밍이 나오면 그때 바로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종목은 미리 준비해서 종목을 미리 가지고 나와서 뭐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이 아니라 당일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최병원 대표님하고 실시간으로 한번 이렇게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다. 저희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최병원 대표님 시청자 커뮤니티 반드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안내와 함께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이슈 한번 하나씩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시청자 커뮤니티로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한 투자 전략과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어렵지 않고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커뮤니티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누적 수익률 1위를 하신 최병건 대표님, 20년 경력이 있으신 최병건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송이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수익률 리뷰를 해봤으니까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봐야 할 텐데요. 자세한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을 했잖아요, 대표님. 실적 네. 시즌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또 미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특히나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중요한 기로에서 이미 실적이 거의 발표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조정을 받던 전력과 배전 설비 관련주들인데 다시 상승세로 좀 전환을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그 전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상당히 깜짝 실적을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니까 그 기대감에 주가가 엄청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다음날 LS 일렉트릭이 또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같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한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오히려 주가는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을 보면은 우리 과거에 이제 실적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의 그 전철을 밟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니까 피크아웃 논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실적이 좋지만은 이 실적을 계속 당분간은 더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주식을 팔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8조 원대를 넘는 주가였는데 최근에 한 3, 4일 사이에 주가가 3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6조 원 아래로 떨어졌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한 2, 3일 만에 시가총액의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공격적인 매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피크아웃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도를 하면은 그 매도세가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분석 리포트에서는 분명히 실적이 좋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추가 투자를 권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역시 수급입니다.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 주체들이 내가 안 좋아서 팔겠다는데 뭐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메이저라면은
아무리 종목의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메이저가 주식을 팔아버리는 경우에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 전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실적은 좋고 깜짝 실적이 나왔지만은 그것을 받쳐줄 만한 매수세가 안 들어와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과정을 좀 겪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주가가 대형주 치고는 단기 연속 하락이 너무 과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매도 영역으로 빠져서 주가가 그 반대급부로 주가가 급반등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단기성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아무리 뭐 그 피크아웃 논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식의 매도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한 하락이 나온 이후에는 매물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급등을 한번 하게 되는데 과거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형성됐던 흐름을 봐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한번 매수를 노려볼 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의 전망은 아직까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관점에서 단기 낙폭 큰 LS 일렉트릭을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런 거 좀 실적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적이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워낙 좋게 나왔고요. 워낙 좋게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두 종목들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직 원래 이제 여기가 이제 배전 설비하는 데기 때문에 일단 기본 전력 인프라가 깔린 다음에 배전이 뒤에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아직 온기가 다 안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밀렸죠.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죠.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는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최근에 반도체 이 전력 설비가 워낙 잘 됐던 거는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인데 반도체가 AI 반도체 쪽이 약간 이제 구글 실적 발표한 대로 약간 한번 꺾였잖아요. 그런 게 조금 반영되면서 같이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좀 돌아섰다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재접근할 타이밍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최병현 대표님도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LS 일렉트릭만 해도 62동평균선 이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선은 좀 깨진 상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하셨다가 재접근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유자이신 분들 또 전력 관련주들 보유자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뭐 재룡전기 오늘 또 상장한 종목도 전력 관련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매 타이밍이나 그 다음에 이 메이저 수급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들어오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 최병현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병현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시면 아마 투자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같이 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커뮤니티 모두 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연보 안내와 함께 다음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은 만큼 실시간으로 주식 투자 고민이 있으신 분들 또 중요 이벤트에 실시간으로 잘 대처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20년 경력의 최병고 대표님과 아주 쉽게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 꼭 처리해 보시고요. 또 주도주들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꼭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시황 업종 관련 이슈인데요. 오늘 대왕고래 관련주, 즉 포항 영일만 석유 탐사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굴지 석유 기업들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인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 참여하는지 여부가 사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고 가능성도 높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대표님. 워낙 네.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요즘이라서 이 관련주들 향후는 어떻게 될지 최병호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뭐 사우디의 아람코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 전에 또 엑슨모빌도 얘기가 나왔었고 하여튼 유명 회사들이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숟가락만 얹어도 내가 무슨 대한민국의 어떤 그 석유 시추 사업에
나는 도움을 했다 이런 어떤 타이틀을 얻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고 실제 그 수익성을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워낙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완전 규모 자체가 다르거든요. 거기는 뭐 우스갯소리로 물을 얻으려고 땅을 팠는데 기름이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아람코나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그 좀 명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얻으려고 하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테마성 종목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화성밸브라는 주식도 이제 최근에 그 석유 시추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을 한 케이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또 다시 고점을 갱신하면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엑슨모빌의 벤더사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역시 테마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좀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수익성이 있건 없건 간에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관심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매수가 좀 더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그다음에 또 GS 에너지하고 그리고 SK E&S가 참여사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들의 상승은 그다지 세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가볍고 움직임이 활발할 수 있는 쪽이 그러면서도 주가가 너무 높지 않은 쪽이 역시 우리가 좀 찾아보니까 GS 글로벌을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오늘 출발이 좀 강했습니다만은 상승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종목이 석유 유가가 급등했을 때도 한번 주가가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석유 전쟁 관련해서 또 그 수에즈 운하가 막힌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잠깐 움직임이 또 있었고, 최근에 가장 움직임 활발한 건 역시 GS 에너지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건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상승이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연계가 되는 기업들이 아니라 결국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그런 이슈를 갖고 움직임이 나오는 테마성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만약에 난 대왕고래 프로젝트 여기에 관련된 주식에 좀 방향을 잡아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좀 가벼운 쪽으로 종목을 노리시는 게 좋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GS 글로벌이 가장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은 여전히 진행이 좋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또 우선순위가 상승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역시 이런 종목들도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좀 괜찮다 싶어서 사보면은 그 다음날 급락해버리고 급락해서 손절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또 그 다음날 매도하고 나면 급등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커뮤니티 방에 오셔서 꼭 멘트를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좋은 타이밍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잘 판단이 좀 안 되는 부분들, 특히 시장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범근 대표님과 함께 꼭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한번 이런 전략을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가 보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최범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 분야 전체적으로 좀 많이 이제 좀 내공이 좀 깊으신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 다음에 테마성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패턴을 그려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최범근 대표님한테 많이 배우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배워보시면 아마 아직 상반기가 이제 끝났고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이 아직 아주 뭐 부정적이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함께 하시면요 좋은 수익 전략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시황 이슈까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최범근 대표님이 다음 주 히든 종목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히든 종목 아까 제가 대충 얘기만 들어봤는데
제약바이오였단 말이죠. 제약바이오 과연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약바이오 지난번에 ABL바이오도 성적이 결국 좋았고, 자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맞습니까 혹시? 네, 이번 주도 제약바이오가 맞고요. 바이오 쪽은 그 항상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바이오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무슨 뭐 신약 의약품 개발한다고 했다가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든지 아니면 급등할 땐 좋았는데 그 다음 하락할 때는 뭐 2년, 3년씩 하락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 쪽은 얘기도 꺼내지 마라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주식시장을 장기간 대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 바이오 쪽은 꿈을 먹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는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을 하지만은 또 주기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꼭 한 번씩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 시기하고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로는 우리 앞에서 본부장님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바이오는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투자를 해놓고 좀 차분히 기다릴 수 있어야지만이 결국은 수익이 나오고 그것이 투자 결과로 돌아오기 마련인데 금리가 높다면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은 바이오 같이 꿈을 먹는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자금을 융통하기가 쉽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투자가 몰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 그에 맞추어서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 대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 단기간에 70만 원대 초반거에서 지금 거의 100만 원 근처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30% 이상 상승을 했고 이 100만 원대 가격은 과거 2021년 코로나가 한참 절정이던 시기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그 시점에 육박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이 상승 가격이 설명이 되는 게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이오 산업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 동력 중에 주요한 사업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셀트리온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셀트리온도 박스권을 이제 막 돌파를 하는 시기고 최근에 새로운 공장이 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공이 돼서 3분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면은 매출에 좀 더 더해져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바이오 쪽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타이밍은 제 커뮤니티 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최영현 대표님 종목 알려줬어요. 종목 알려줬습니다. 원래 이게 히든 종목인데 종목명은 진짜 커뮤니티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받아가야 되는데 이미 종목명을 최영현 대표님이 얘기했습니다. 셀트리온이라고. 네. 셀트리온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셀트리온이라는 얘기를 듣고 상당한 안도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3주 전부터 밀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거든요. 네. 3주 전부터 제가 셀트리온 밀고 있는데 최명원 대표님 여기에 이제 발을 하나 힘을 하나 더 넣어줬다. 야 이러면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해지죠. 제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원래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하는 회사인데 복제약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펜트라로 최근에 이제 신약도 같이 하고 있고 이 신약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슈 기대감이 좀 많은데 전반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이제 약을 좀 대량으로 많이 CMO, CDMO 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좀 주가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최근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저도 셀트리온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최명근 대표님이 이렇게 발을 하나 담가 주시면서 네. 최명근 대표님이 이제 수익이 날 때마다 저도 같이 수익이 나네요. 상당히 저 마음이 상당히 좀 편안하네요. 네. 편안합니다. 네, 편안해서 일단 물론 저랑 좀 생각이 몇 개 다른 거 있어요. 아까 뭐 전력관주나 뭐 이런 거 저랑 생각 완전 같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안도감을 셀트리온 안도감을 느낍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셀트리온 종목 알면 뭐 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공략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셀트리온 주가 안 움직이면 지금 정말 안 움직이고요. 네. 올라갈 땐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공략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제일 중요한데 우리 공략 포인트 우리 지현 캐스터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마무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최병곤 대표님께서 가져오신 히든 종목 바로 셀트리온이었는데요. 셀트리온의 종목명보다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늦은 매도 타이밍 잘 잡으셔서 내 계좌의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우리 주간 누적 수익률 1을 나신 최병곤 대표님의 매수 매도 타이밍과 전략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커뮤니티로 끝까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 끝나기 전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